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고용동입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를 마쳤고요.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법에 관한 한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행착오를 수험생은 안 겪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커리큘럼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봐서 법률 용어도 좀 익히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의식이 좀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지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지문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서를 어느 정도 보면서 용어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쭉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가 파악이 되면 이제 이번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예상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의 전투를 실시를 해보는 거겠죠. 이 정도 되면은 한 90점에서 95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해가 바뀌면은 요게 이제 언제 시작하냐면은 10월 초에서 10월 중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 과정이 지금 이제 한 서너 달이 지나 버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벌써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은 해 바뀌면서 좀 공부해야지. 혹은 이제 2월달 돼서 구정 지났으니까 진짜 해야지. 근데 이때 되면은 대개는 예전부터 행정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또 옛날에 준비를 또 몇 번 해서 시험도 봐봤었는데 이런저런 사이로 좀 미루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보면 얼추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 타임에 들어오십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는 이 중에서도 요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잘하셔서 이런 게 지문화되고 이런 게 틀린 지문이고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구나만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60점에서 70점 구간은 나올 것 같아요. 100점까지 맞으실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 과거에 행정법 동강 정도 한 번 정도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요거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문사회과학은 제가 이제 법학을 한 지가 이제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5는 8. 그러면은 2 더하기 4는 얼마야? 몰라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몰라도 6이라는 걸 몰라도 3보다는 좀 크고 8보다는 작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사만 해도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은 5급에서 6급 사이의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2차 시험, 논술시험이 있어요. 논술시험 있는 시험은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급 이상밖에 없습니다. 7급도 객관식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7급이 5급 이제 2차 시험 있는 과목들의 특성은 또 다 오지선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도의 높은 난이도의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한 6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주 2회씩. 그런데 해보면은 행정사 1차 시험은 공무원 시험처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2차 시험에서 뭔가 판별을 가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가급적 패스시켜 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지선다 중에서 패백과 가지고 이놈 요거 틀려야지가 아니라 가급적 계속 반복을 시켜줘요. 근데 너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맨날 1년 365일 이렇게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추리닝을 입고 나왔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 때 이제 아까 행정학 선생님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문제를 접해야 되는데 저의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기출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얘가 다시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면 다 맞힌다. 이 전략으로만 가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다 틀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틀립니까? 반드시 틀려? 우리 막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사법시험이죠. 국민학교 쪽지 시험은 좀 그러고 9급 어려워요. 7급. 하여간 제일 밑바닥에 그 일일 테스트까지 체크를 해봐도 대부분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주는 문제가 50에서 60점입니다. 주는 문제는 뭐예요? 조금 열정을 갖고 일반적인 기본 강의나 이런 코스를 그냥 한번 건성으로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50점 정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0점 정도는 뭐로 구성이 되느냐?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되게 이제 사지선다 기준으로 하면은 2개 남아요. 그 다음 오지선다는 불행하고도 3개 남습니다. 그러면은 2개가 남으면은 그냥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앞번호로만 찍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겠어요? 반타작 하겠죠? 그러면 50점에서 25점 정도에서 반타작을 한다. 30점으로 치십시다. 15점 하면 65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5점은요. 절대 못 맞추는 거 냅니다. 이 절대 못 맞추는 거 왜 내겠어요? 그건 어떤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느냐? 행정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챕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 8, 9 챕터는 잘 안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도 안 나오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후치켓으로 찢습니다. 내지는 뜯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은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거기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그럼 이제 보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춰요. 왜? 그 범위는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은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추론으로 아까 이 방법으로 못 맞추는 영역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은 수험생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줘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그 한정된 과제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는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2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기본적인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겠지만 떨어뜨리려는 시험도 많아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10페이지짜리 행정법을 여러분들한테 탁 지금 이 순간 주어주고 여러분들은 안 되겠다. 행정법 교재면 안 되겠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과학의 무슨 교재를 하나 던져두고 인공위성에 관한 거라고 하십시다. 자, 30분 후에 논술식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10페이지짜리 책을 지금 당장 1000명한테 던져주고 30분 후에 시험 본대요. 논술식으로. 자, 그러면 그 30분 동안 아마 모르긴 해도 990명은 개쌍욕을 합니다. 이런 걸 시험이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 중에서 7, 8명은요. 그래도 이게 뭔지 1페이지부터 열심히 봅니다. 한 3페이지 보겠죠. 나머지 3명은 뭐 하겠어요? 누가 봐도 그 990명처럼 엉터리 시험인데 이걸 왜 보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훑게 돼요.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까지를. 대부분 목차를 보겠죠. 봤더니 뭐 인공위성, 뭐 우주선 뭐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30분을 그거를 활용한 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면 그 우주선, 인공위성과 관련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선가 들었던 거를 다 갖다 붙여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됐건 국가 공무원에 있어서 인사 담당,
책임자라고 하시면, 자, 욕 잘하는 사람 채용하시겠습니까? 그 3명 중에 1명 채용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도 좋고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도 좋고 석 달밖에 안 남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맞춰서 공부하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을 제가 제일 그래서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척 가지고 싸우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 지금 여기 100일 남았는데 막 항공모함 만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 제일 키포인트가 뭐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들어가면, 아,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워밍업으로 석 달간, 제 사전에는 워밍업 없어요. 워밍업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3년 정도 워밍업을 하는 것 같아요. 워밍업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 달에 맞춰서 100일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접하시면 됩니다. 딱 좋을 때 들어오셨어요. 기출문제 하시면서 지금 내가 옛날에 행정법을 한번 들었는데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 7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수업은 하루 하니까 하루 정도는 동영상을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 와서 그 해당되는 부분 보고 복습하고 모르면 제끼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맞춘다는 전략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기출문제집은 두꺼울까요? 짧을까요? 작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나온 거는 내가 다 맞춘다 안 맞춘다? 다 맞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차 시험은 쿨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막 앞잡다서 요구 1차만 합격하고 2차에서 장렬하게 천사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해가 되게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보시면서, 기출문제 보면은 말 그대로 객관식을 통해서 문제 능력을, 문제 의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시험에 어떤 이렇게 너무 우리는 시험 당해오면서 살아서 그런데 1차 시험은 말 그대로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비상식이 아니라 비상 상황인 거죠. 여기 맞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출문제, 그리고 이 기출 지문이 뭘 물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돌려서 물어봐도 뭐 양복을 입고 나오건 한복을 입고 나오건, 아유, 고영동 선생 오랜만이야, 이게 답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대로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100점 중에 50점이 확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수험생들은 다소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면책사유입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는 상갓집 안 가도 돼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조금 줄이시고 시험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도 적은 거고, 뭔가를 병행하면서 프로처럼 못하고 아마추어처럼 하면 내가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론 이제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업 시간에도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해서 나가는 애를 봤어요. 저희 부대 내에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저희는 이제 그 본부 근무대라 그래서 이 청사 안에서 이게 보초를 쓰거든요. 그럼 랜턴 켜고 요 멜빵 바지 그거 10페이지씩 그 문제집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대입니다. 저는 참고로 고대 나왔지만 서울대는 항상 위에요. 그거 하나만, 걔는 그거 외에는 없어. 나는 이것만 갖고 시험 보는 거야. 나가서 1차 시험 합격하고 바로 그 이듬해 2차 시험 합격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석재 검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너무 이기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소 이기적이 되면서 스스로를 잘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스스로를 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위해 주려면 뭐가 돼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에 대해서는 저 뒤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러면 대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대하느냐? 역지사지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이 되면 출제하는 사람은 복수정답 출제하면 영원한 퇴출이에요. 영원한 퇴출이야. 뭐 5년간 자격정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군대에 복무해야 될 병역 의무가 있다. 이 질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갑니까? 이강희도 안 가고 손흥민도 안 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 명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여서 법률이 성문화되어 있어요. 문서화되어 있어. 그 지문에서 만약에 그런 지문이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군대에 가야 될 병역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성문법에 들어있으면 그건 출제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 지문이고 안 가도 된다. 의무가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게 제일 선호하는 조항이에요. 선호하는 지문. 그 다음에 이걸로만 되면 교수가 이제 너무 성의 없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내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근데 판례는 앞에 판결 요지라고 해서 그 요된 그 요지를 그대로 문구화하면 성문법처럼 똑같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이런 것만 베끼면 사실 AI 돌려도 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는데 그때 낼 때 내는 게 한번 써봤는데 문제가 없이 넘어갔던 지문들. 무슨 지문들? 검증된 지문들. 그게 기출지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10회에서 틀린 지문,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나머지 12회 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른 지문으로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서 5개 지문을 채우려면은 둘 게 어렵거든. 근데 조문이랑 판례랑 이렇게 할 때 적절하게 배합이 돼요. 이게 행정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회까지 내용을 잘 입체적으로 습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인문사회과학은 특히 법학은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맞출 수 없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90일, 1년. 왜 90일이냐? 몰라. 왜 90일이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저희 옛날에 학부 때 고대에서 쓰던 방법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잘 안 외워지는 거 옆에다가 이게 예습장에다 쓰잖아요.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A4 용지를 한 장을 딱 접어서 오늘 하루 한 장씩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90, 100, 1년 뭐 이런 것만 써놓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게끔.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 매일 볼 거니까. 매일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하는데 암기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다가 다 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처럼 이해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옆에다가 옆에 빼서 써보잖아요. 사실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공부 좀 한 친구들은. 그러면은 이게 네 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접으면. 근데 이거를 열심히 알아보게 레포트처럼 잘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법령이 공포가 되고 나서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기느냐 20일. 침익적인 내용이면 30일. 그러면은 공포 법령 20일. 침익적 30일. 이렇게만 써놔도 뭐 알아요. 그 보면서 왜? 내가 아까 썼던 거잖아.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쓰고 버리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거를 오늘 공부 시간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끝나는데 오늘 내가 10시 반까지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10시 15분에 딱 업무를 끝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머지 15분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이거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옆에서 썼던 건데 이거를 외우려고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봐. 아, 이런 게 있었지. 제이오 몇 분 걸릴까? 1분 걸려, 1분. 근데 이거 보는데 막 1시간 걸린다. 아까 내가 낮에 쓴 건데 그럼 공부하시면 안 돼. 이 행정사 대실 기본 조항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썼던 거를 보고. 그죠? 맞아.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절대 외울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101페이지부터 또 200페이지까지 공부를 한다. 이거 한번 봐. 그리고 다시 시작해. 이게 뭐예요? 예열이야, 예열. 그리고 또 열심히 오늘 한 장 또 생기겠죠. 그러면은 오늘도 15분 전에 업무를 마감한 다음에 2장 생겼네? 어제 거나랑 오늘 거나랑. 자, 봅니다. 어제 거 한번 보고 오늘 거 한번 보고. 몇 분? 2분. 왜? 외우려고 안 보니까. 자,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 이래도 안 외워져? 이래도 안 외우려고 그래도 이래도 안 외워지는 거 있어요. 요거를 각 과목별로 하면은 10장씩 돼요. 10장씩. 그러면 행정법 10장, 행정학 10장, 민법 10장. 이거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고사장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민법 수업할 때도 10장 같이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외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계속 보니까 민법 할 때 행정법이나 행정학 감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 행정학 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가지고서 감을 유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데서 좀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나왔으면으로 바뀌어 있어. 그리고 이게 논술식 같으면 외워서 써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형광펜 이거 생각나면요 다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몇 개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25개 중에서 5개는 더 맞아요. 10%는. 그럼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인 데서 50점 맞고 여기서 5개 맞고 그러면은 시험 떨어질 수가 없어. 나머지 다 틀려도. 그 다음에 이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올해 이거 하나 했는데 올해 시험이 떨어졌네. 내년 공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니 쉽게 말해서 제일 지저분한 게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리고 짝꿍 이름 외우려는데 그게 계속 부르다 보면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해놓고 나중에 덮어놓고 나중에 보려고 하면 안 돼. 이쁘게 써놓고 그게 아니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더군다나 이거를 자기 전에 15분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버스 타고 학원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번씩 본다. 친구 기다리는데 뭐 점심 먹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본다. 가볍게 보는 거야. 외우려고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엔 절대 보면 안 돼. 집에 가서 밤에는 절대 보면 안 돼. 잠 못 자. 무조건 뭐 이렇게 조금만 배려해 주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옆에다가 곁가지로 빼고 보면 이 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그림이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울 게 많은 파트를 보면은 그 부분이 싫고 그 부분이 싫다 보면 그 과목 전체가 싫고 이게 스트레스라고 오거든.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한번 건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 옆에다가 끌적거렸던 걸 버리지 말고 매일 보란 얘기예요. 하다 보면은 좀 예쁘게 체계화 시키면은 이거를 그럼 왜 지금 한 100일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느냐? 1년 전부터 해주지. 자, 1년 전부터 하라 그러면은 책을 쓰고 있어. 이거 한 장 쓰고 있겠어? 하루에만 몇 장씩 나오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 100일에서 80일 정도 남잖아요. 이때는 이제 천연과 포기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이 타임에. 그 다음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저는 객관식 시험은요. 1차 시험은 무조건 문제 많이 푸는 게 짱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나오는가. 이렇게도 문제 많이 풀면 짱이에요. 1차 시험. 객관식이니까. 2차 시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논술식은 많이 쓴 놈이 짱이에요. 많이 쓴 놈이 여러분 일기장처럼 매일 써야 돼. 매일 쓰던 놈이 갑자기 쓰라 그래도 줄줄줄 쓰는 거지. 1년 만에 쓰려고 해봐 일기장. 저 군대 갔을 때 처음 옷 벗어서 백에다가 넣어서 소포 보내는데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편지 쓰라고 그럽디다. 남자분들 아시죠? 뭘 써? 부모님 편상서 써놓고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늦게 가고 30년 만에 저 편지인데 환장하는 거지. 근데 짝꿍이잖아요. 맨날 봐도 떠들잖아. 니들은 아직도 떠들 게 있냐? 떠드니까 떠들 게 생기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어. 뭔 말 하겠어. 자꾸 울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써셔야 돼. 2차는 계속 써야 돼. 그리고 1차는 계속 풀어야 되고. 문제 많이 푸는데 저는 이럴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출문제 지문에 예상문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합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수험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시간을 같은 학생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 속에서 본인을 아인슈타인으로 생각을 해. 그럼 벌써부터 진단부터가 배려버린 거죠. 그럼 처방은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딱 던져줬을 때 본인 스스로의 본인의 상황, 처지 그런 거를 잘 진단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처방을 막말로 내가 지금 군생활을 하는데 나는 꿈을 버릴 수가 없다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냥 하루 24시간 확보된 애처럼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기왕에 할 거면 재밌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수험생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가 안 해본 길이니까. 근데 그 속에 누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학원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에 나오세요. 학원에 나와서 그냥 놀아. 제가 7급, 9급, 뭐 예를 들어서 각종 감정평가사, 행정사, 무조건 나와. 선생님 코로나인데 나와. 어차피 걸리면 그때 안 나와. 그때는 어차피 안 나오더니 무조건 나와. 나와서 연애도 여기서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게 제일 합격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왜? 학원이 뭐 하는 자리예요? 공부하는 데잖아요. 공부하는 데. 이거 더군다나 목적의식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그냥 충성하면 그냥 합격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장기간에 지구력을 요하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을 스스로 아끼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밌게 하셔야 돼. 재밌게. 수험생활을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거울 보고 막 재밌자.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줄이시면 돼. 욕심을.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의 계획표를 12시간으로 잡아놨어. 미치지? 12시간 채우겠어? 못 채우겠어? 오늘도 못 채우고 내일도 못 채우고 모레도 못 채울 예정. 그럼 항상 뭘 주는 거야? 너는 루저. 내일도 루저. 앞으로도 계속 루저. 그럼 뭐예요? 어깨가 계속 이렇게 되지. 그럼 땅만 보고 이제 뭐 꺼져버리지. 계획을요 5시간씩만 짜보세요. 하루에 나는 공부 5시간. 5시간 딱 채웠어. 무슨 공무원들 칼퇴근하시듯이 야 하고 나갑니까? 자기 미래가 달려있는데 5시간 넘어서 하는 공부는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내가 지금 안 해도 되는 공부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주변이 보이고 그러면 하루하루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뭔가를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뭔가 여유있게 더 넘치는 남는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험 생활이 재미있겠어 없겠어? 저희 이제 고대 다닐 때 옛날에 사법시험 보면요. 저는 이제 사실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법 점수가 좋아서 신림동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계기가 됐어요. 고시생들마다 이렇게 법대생들만 받는 하숙집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8명 합격했어. 7명 막 서로 막 옛날로 치면 학파지 학파. 근데 이제 고참일수록 제일 좋은 그 독방으로 나오는 게 대문 앞쪽으로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좀 있으면 11시에서 12시 사이 되면 이제 출격했던 그 전함들이 전부 다 항모로 돌아옵니다. 근데 동네 입구 딱 돌아오는 순간 저놈 오늘 공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압니다. 발걸음이요. 공부 잘 된 애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늠름합니다. 오늘 내가 채웠어 안 채웠어? 늠름하게 들어오고 오늘 아까 그 12시간 계획 짜가지고 못 채운 애들은 자 오른발이 왼발을 끌어 왼발은 오른발을 끌고
공부 재밌게 하시면 돼. 재밌게 하시는데 제가 또 이 학원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시행착오 쳤기에 기분 좋게. 물론 아무리 이렇게 기분 좋자고 해도 처음 가는 길이고 내가 행정사가 되고 싶은 거지 막 행정법이 좋아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생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약심 작게 제일 필요한 만큼 제일 중요한 거 선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지금 이제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지금 넘어가서 만약에 행정사 공부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순신 장군 마을에서 떨어졌는데 메우고 다 뛰듯이 12척으로 덤비듯이 그냥 이번에 워밍업 이런 거 하지 말고 6월 달에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6월 1일이니까 뭐 5월이잖아요. 시험이다 그러면은 도저히 산술적으로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 과목이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제가 아까 가르쳤던 이 방법 써가면서 지금 뭐 1년간 준비한 수험생 뽐내보란 얘기야. 2달 만에라도 한 달 만에라도. 그래서 내가 행정법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행정법에 관한 한 1년간 준비한 학생처럼 시험을 봐보는 거지. 선생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행정법 중에서도 또 선별을 해야지. 뭐 어떻게 총론만. 그래서 거기만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그래 나중에 다음에 시험해 볼 때 행정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 3과목 중에 하나가 수월하다. 3과목 중에 한 과목이 어디 부분이라도 수월하다. 수험생 생활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뭐 워밍업 한답시고 깔짝깔짝 앞에 다니고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여간 내가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격증을 갖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은 어떤 그런 계획을 짜서 해보시고 그게 조금 힘들고 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감히 권해드립니다. 긴 얘기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